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투데이 바이오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요즘 이 뉴스 때문에 좀 많이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지난 2015년 우리나라를 강타했었던 메르스가 메르스요. 3년 만에 그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했죠. 네. 네. 이제 이분이 지금 격리 치료를 받고 뭐 증세가 호전되고 있다고 하니까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의심 환자 11명 가운데 10명이 최종 음성 판정을 그렇죠. 받은 상황입니다. 메르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중동호흡기 증후군인데요. 메르스는 어떤 질환이고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가 영어로 미들 이스트 레스퍼트리 신드롬이라 해서 중동호흡기 증후군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이제 호흡기 질환인데 이 질환은 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네.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메르스는 그 중동 사스라고 있잖아요. 네. 이 사스가 지난 2003년에 전 세계를 강타했었는데 이 사스의 중동판 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이 사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킨다. 네. 그래서 메르스하고 사스는 둘 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공통점이 있죠. 네. 사스와 메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감기잖아요. 네. 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자체는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안 되는 바이러스인데 네. 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시비어가 붙잖아요. 네. 그래서 중증, 좀 심각한 병을 일으킨다고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바이러스가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인 거고 그거의 어떤 중동 버전이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다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게놈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 게놈이 이제 게놈이요. RNA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게놈이 DNA인데 이제 그 바이러스는 게놈 중에 바이러스의 일부는 이 게놈이 이제 RNA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RNA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뭐 독감 바이러스나 에이즈 바이러스 뭐 다 이렇게 인류를 괴롭히는 바이러스는 거의 다 이 RNA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럼 이 R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건데 인간의 경우로 살펴보면은 DNA를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를 유전 물질이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이제 RNA하고 DNA는 굉장히 비슷한데 네. 분자 구조적으로 보면은 RNA가 조금 더 불안정해요, DNA보다. 네. DNA가 더 안정적인 몰레큘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불안정하다는 의미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더 쉽게 잘 일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이 DNA 바이러스보다 한 10만 배 정도 더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있군요. 이게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니까 백신을 만들기도 힘들고 치료제도 만들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메르스가 2015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우리나라를 강타했었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이 바이러스가 없었던 건가요?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사실은 이제 중동에서는 2012년부터 이 메르스가 인간한테 감염이 됐었는데 네. 원래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그 우리가 지난번 카페에서 한번 다뤘었지만은 생물하고 무생물의 경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럼 바이러스는 자기 혼자서는 생존할 수가 없고 다른 이제 세포에 기생을 해서 기생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런 세포를 이제 우리가 숙주세포라고 하는데 원래 이 메르스 바이러스의 숙주세포는 박쥐였어요. 네. 그래요? 그렇군요.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박쥐에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기생을 했던 건데 예. 이 박쥐하고 중동에 그 많이 있는 동물 중에 하나인 낙타하고 서로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낙타에도 살 수 있게끔 된 거예요. 네. 근데 중동에서는 낙타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수단이잖아요. 네, 많이 타고 다니시죠. 뭐 낙타젓을 짜서 먹기도 하고. 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낙타하고도 접촉이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또 이 낙타에 있던 메르스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감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대략 한 2012년에 그 중동 지역 사람들한테 그런 증상이 나타났던 거죠. 네, 그러니까 박쥐에 기생하던 메르스 바이러스가 낙타로 옮겨갔고 또 사람에게까지 네. 영역을 확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런 셈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가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숙주 세포를 이렇게 옮겨가는 거는 뭐 이 바이러스 입장에서 굉장히 흔한 일이거든요. 뭐 메르스 바이러스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몇 가지 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 있잖아요. 네. 근데 에이즈 바이러스 원래 원숭이한테 있었던 바이러스였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인간한테 넘어오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거고, 그다음에 이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지카 바이러스. 네. 이게 원래 그 아프리카 그 우간다 숲에서 살고 있는 원숭이한테 또 발견이 됐었죠. 네. 근데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박쥐한테 있다가 사람한테도 이렇게 전염할 수 있게 변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결국 이 바이러스를 인간 세포에 기생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감염되면 잠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어떤 데 있을까요? 이제 원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낙타에 살다가, 그러니까 박쥐에 살다가 낙타로 낙타. 한번 옮겨가고 사람한테 이렇게 옮겨왔잖아요. 예. 그 이제 예를 들면 메르스 확진자가 있고 그 확진자하고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된 사람이 있다고 쳐도 이제 다 같은 경우인데, 네. 원래 자기가 살던 데서 집을 옮긴 거잖아요. 바이러스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얘도 이제 새로운 어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일정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복제를 해서 다른 이 인체 세포에 감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쉽게 말해서 장복기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통상 한 14일 정도, 2주 정도가 잠복기고, 에볼라는 한 21일 정도, 독감 바이러스 한 7일 정도, 이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이제 통상 잠복기라고 부르고요. 네. 이 잠복기를 고려해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그러니까 그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로부터 이 잠복기의 2배인 28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까지 이제 아무런 발생이 없으면은 종식 선언하도록 하고 있죠. 네, 저희도 그러면 좀 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메르스가 그러면 과연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느냐 이건데요. 공기 중으로는 전파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좀 네. 우세한 이론은 아직 공기 네. 중에 감염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예. 네. 근데 홍콩 사스의 경우에는 공기 중으로 감염이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비말 감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이제 어떤 그 침방울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걸 말을 하는 건데, 이제 전문가들은 메르스 바이러스 경우에는 주로 이 비말 감염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 예. 이제 확진자 메르스에 걸린 사람이 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은 그 사람 그 기침이나 재채기 속에 있는 침방울 속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걸 접촉할 경우에 이제 감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르스와 관련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염을 막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중동 여행을 자제하는 게 되겠죠. 네, 네. 일단 가지 이제 않는 것이요. 어쩔 수 없이 중동 여행을 갔다 왔는데 내가 발열이나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네.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평소에 이제 손을 잘 씻고, 내가 좀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마스크를 좀 쓰고 다니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년 전도 떠올려 보면 거의 10명 중에 7, 8명은 마스크를 쓰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개개인의 어떤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확진자가 최근에 발생한 메르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고요. 또 예. 아직까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이 안 됐으니까 이것에 대한 노력도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